대통령께서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위반하시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글쎄, 전 지금 이 사진을 처음 봤습니다만은 좀 숫자가 50명은 넘어 보이네요. 탁현면 비서관에게 규정대로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 자, 대통령께서 올해 기자회견 몇 번 하셨는지 총리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수해, 태풍, 부동산 문제, 윤미향, 조국, 유재수 수많은 의혹이 있었는데 관련 기자회견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왜 안 서는 겁니까? 못 서는 겁니까? 글쎄 이제 제가 보기에도 뭐 그렇게 자주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좀 자주 언론을 만나 주시죠. 제가 그렇게 진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리님, 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실내에는 몇 명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실내 행사에? 50명까지 들어가죠. 예, 그 거리는, 개인 간 거리는 몇 미터를 유지하도록? 2m를 권장하지만 1m 이상. 네, 그러시죠. 지난 9월 11일 날 대통령께서 질병관리청 방문해서 임명장 수여하셨습니다. 그죠? 아주 예. 직접 내려가신 거는 처음 있는 일이고 상당히 잘하신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임명장 수여식 사진 한번 보실까요? 100여 명의 사람들이 밀접 접촉한 상태로 있습니다. 보통 시민들은 결혼을 미루고 교회를 못 가고 가게 손님을 못 받아도 묵묵히 정부의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위반하시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글쎄, 전 지금 이 사진을 처음 봤습니다만은 좀 숫자가 50명은 넘어 보이네요. 네, 저 세알려 보니까 1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탁현면 비서관에게 규정대로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최고 의결기구이죠? 그렇습니다. 국무회의에 국민들의 여론, 특히 지방의 여론, 지역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국무회의는 사실은 이제 성격이 지방의 여론을 수렴하는 회의는 아닌 측면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전혀 그 자치단체 장은 출석을 하지 않다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서울시장을 특별히 이제 그 이전에는 필요할 때 오시도록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부터 아마 고정 참석자가 되지 않았나. 제가 이건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이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울특별시장이 참석하거나 또 필요하면 이렇게 참석하시도록 요청을 해서 자치단체장들이 국무회의에 오셔서 관계되는 의안을 심의할 때 발언 기회도 드리고 의견을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건설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함께하는 제2국무회의 이런 걸 만들어서 대통령께서 직접 정부의 여론을 경청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요. 사실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셔서 아마 협의를 해오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예. 올해와 같은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국무회의는 매우 중요하겠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청와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대통령께서는 34%밖에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것은요. 이제 34%는 아니고 50%이실 텐데요. 34%라고 제가 자료를 그렇습니까? 받았습니다. 예, 원래 국무회의를 매주 하는데 대통령께서 주재하실 때가 있고요. 총리가 주재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100% 그런 것은 아닌데 중요한 안건은 대통령을 모시고 국무회의를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그야말로 행정적인 처리하는 거 이런 절차상의 경우일 경우에는 대부분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원래 2번에 1번씩 번갈아서 참여하시도록 되어 있지만
중요한 안건은 대통령이 계신 상태에서 국무회의를 합니다. 예, 조금 더 깊이 그럼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 26일, 27일 연달아 확진자가 발생했고 28일 날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불참을 하셨고요. 2월 20일 첫 사망자가 나왔고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됐는데 그 다음 날인 25일 국무회의에 불참을 하셨습니다. 또 정원경 본부장이 아주 위기 상황이라고 긴급 브리핑을 한 게 8월 17일이고요. 그 다음 날 8월 18일인데 국무회의에도 참석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역과 관련해서는 제가 사령관입니다. 대통령이 사령관이 아니시고. 그런데 매주 월요일 주례회동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빌어서 대통령께 방역 상황을 다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지시도 받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또 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전화를 통해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참석하고 안 하시고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무회의는 사실은 토론의 장이라기보다는 이제 국정을 처리하는 장의 성격이 더 큽니다. 그 이전에 차관회의 등등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이 조율된 안건이 국무회의에서는 통과되는 게 주이고, 가끔은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무회의가 그렇게 이 업무를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좀 토론도 많이 하는 국무회의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국무위원님들에게 이제 권장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요즘에 약간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국무회의는 기본 성격이 그렇다.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제가 국무위원을 안 했습니까? 그때는 이 토론은 전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참석을 이제 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방역 상태가 심각할 때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하셨다고 하는 것은 전혀 그 방역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80%를 넘게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국무위원이 아니었는데요. 예, 그러시죠. 국회의원이셨는데 80%하고 34%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고 지금 34%가 된 것은 임시국무회의를 여러 번 해서 임시국무회의를 이제 방역 때문에도 그렇고 또 추경 때문에도 그렇고 정규적으로 매주 화요일 날 실시하는 국무회의는 50%를 참여하시는데 임시국무회의가 그간에 여러 번 있었고 임시국무회의는 주로 단건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리가 주재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비율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다 합쳐도 50%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수해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7월 24일 날 폭우로 부산, 울산 큰 피해가 났고요. 5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7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을 했는데 이때 국무회의가 3번이 있었습니다. 3번의 국무회의가 있었던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거든요. 총리 말씀하신 대로 수해도 그러면 대통령 소관상 아닌가요? 아니, 이제 사실은 실무적으로 실질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보고를 받고 이런 수해라든지 또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석 보좌관 회의를 많이 활용을 하시죠. 그래서 국무회의 하면 모든 국정을 다 통할하는 그런 회의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국무회의는 준비된 안건을 처리해서 법적인 완결성을 갖추는 그런 프로세스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예, 그건 운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예. 수보회의는 100% 참석하면서 국무회의는 3분의 1밖에 참석 안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110만 공무원이 뒷받침하는 내각의 전문적인 판단보다는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는 정치인들의 정무적인 판단에 더 기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보다는 그래도 총리에게 필요한 역할을 주고 또 총리가 수시로 대통령께 국정에 대해서
보고하고 아마 지금까지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주례회동의 기회를 주고 국정을 청취하고 지시를 하고 의견을 듣고 하신 일은 아마 이 정부가 저는 가장 완벽하게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국무위원들, 뭐 물론 총리가 이제 국무위원들하고 대통령하고 가교 역할도 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내각을 통할하는 것은 총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와는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대통령께서 올해 기자회견 몇 번 하셨는지 총리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 몇 번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딱 2번 하셨는데요. 코로나, 수해, 태풍, 부동산 문제, 윤미향, 조국, 유재수 수많은 의혹이 있었는데 관련 기자회견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9번 했고요. 마크롱 대통령은 22번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지도자들은 국민 앞에 서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왜 안 서는 겁니까? 못 서는 겁니까? 아마 정치 문화가 좀 다른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다른 정부하고 비교해도 역대급으로 적으시거든요. 이제 그렇지만은 뭐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과 소통은 하고 계시니까요. 글쎄 이제 제가 보기에도 뭐 그렇게 자주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가문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언론 인터뷰도 하시고 또 직접 면담도 하시고 아마 다른 다양한 방법이 있으실 터이고 이제 뭐 이제 청와대 참모들이 또 대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다음에 대통령님을 뵈면 좀 자주 좀 언론을 만나 주시죠. 제가 그렇게 진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약에서는 직접 브리핑하는 소통하는 대통령 되겠다고 하셨는데 국민들이 좋아하던 그런 공약은 하나도 안 지키시고 하필이면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뭐 이런 공약은 잘 이행하고 계시거든요. 잘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번은 더 하셨지 않습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예. 대한민국 정치의 제일 큰 문제는, 예, 말씀하시죠. 카운트를 이렇게 제대로 하면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2번은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의 제일 큰 문제는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극한 대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 우리 대통령 임명하는 자리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뭐 한 3천여 개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인사혁신처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요. 9,933개 직위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지금 받았습니다. 미국은 약 2,700개 임명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100배나 큰 나라인데 우리보다 3분의 1 정도의 임명권만 행사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여 개의 자리, 이 자리 싸움이 대한민국 정치 싸움의 제일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선거전 치르고 또 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5년 동안 정치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임명직 대폭 줄여가지고 정치 싸움 좀 안 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총리님 정치 구단 아니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미국은 연방제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단일 국가 아닙니까? 이제 그런 제도적인 차이가 있다고 봐요. 연방 공무원만 임명할 테니까요. 미국 대통령은. 그래서 그걸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제가 보기에 글쎄 10,000개 저것은 좀 이제 여러 경우를 제가 보면 이런 건 이 능력 이제 하는 역할로 보나 직급으로 보나 뭘로 보나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한 50여 개 되는데 그 위원들도 대통령이 임명하시는 위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걸 이 대통령이 하실 만한 이유가 없는 것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지금까지 쭉 해오던 관행이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슬림화 한다든지 해서
그 숫자를 뭐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 임명직위만 10,000개가 넘고요. 그 다음에 법으로 안 하는 자리들, 실질적인 정치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가 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법으로 하는 자리들은 일단 제가 개정안을 낼 겁니다. 정부에서 반대 안 하시겠죠? 이제 그건 살펴봐야죠. 네, 감사합니다. 총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